개천절이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대한제국의 그 명절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맨 마지막까지 유지됐었던 명절이 4개입니다. 8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개의 개국기념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국기원절이라고 8월 14일 날 지내는 것은 근대조선 이성계가 건국한 날짜고, 그 다음에 아까 9월 17일 날 양력으로 10월 12일 날은 기자조선의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러면서 광무황제의 즉위일 개천기원절. 그래서 지금 그 개천절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 때까지 개천절은 없고요. 예? 대종교에서 만든 개천절은 단군의 그 나라를 연 게 아니라 하늘을 열었다 그러는데, 그 단군의 개천절은 기록상으로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조선의 기자가 나라를 건국한 거는 역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제국 때의 개천기원절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거의 증명은 그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그리피스의 책에서 보면 개천기원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자가 나라를 세운 날인데 그의 무덤과 사당은 오늘날 평양에 있으며 청일전쟁 동안에 파손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506회째의 조선의 개국기원절도 지내더라. 그러면서 저기를 했고, 개천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을 연 게 아니라 하늘을 계승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면 그 복희, 태후복희나 신농, 황제, 요순 시대를 비롯해서 하늘이 뜻을 이어서 법칙을 세운다. 그래서 개천입급, 네? 우리 태극기를 만든 게 복희씨고, 그 다음에 그 요순 시대를 거쳐서 하늘의 천자국의 뜻을 세운다. 이게 이제 개천절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천절은 기자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어른은 전설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다음.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림입니다. 맨 처음에 요임금은 이름이 뭐예요? 당요입니다. 당요. 그래서 요임금이 나라를 세운 데는 요 태원입니다. 그래서 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당자는 요임금의 당자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도 기국을 이 태원에서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조선의 군졸 광리자고는 요 곽국입니다. 곽국의 자씨입니다. 기자도 자성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임금, 그 다음에 기자, 그 다음에 광리자고, 네? 광리에 사는 자고, 그 다음에 자자는 사실은 은나라의 상나라의 왕족입니다. 왕족. 그 다음에 여기 무자인가? 근데 여기 실제로 지금 지명이 한성입니다. 큰 한자, 한국할 때 한성인데, 한국이 누가 살던 데냐면 그 우임금이 하씨거든요. 하우씨인데 하임금이 출생한 데가 여기 한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그 유명한 용문산입니다. 용문산. 예? 등용문 할 때 용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개성입니다. 개성. 여기가 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이 여러 개 있는데, 예? 6개 정도 있는데 맨 마지막 상이 있었던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 상에서 기자가 조선으로 건너온 거는 기자 동네가 아니라 기자 서북내죠. 예? 서북내.
기자는 여기에서 원래 기국을 열어준 거는 원래 그 주나라가 열은 게 아니라 상나라에서 기국을 공작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국은 기자 어른이 최초로 나라를 열은 데는 원래 태원입니다. 태원. 여기에서 유임금도 나라를 개국을 했고 당군도 여기서 개국을 같이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북평양입니다. 북평양. 조선사에서는 북평양이고 남평양은 어디냐면 요 서안에 가면 남평양입니다. 그래서 남평양이 장안이고 서안입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 조선은. 그 다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기자가 나라를 세울 때는 그 주나라인데 주나라가 그 오래 못 버팁니다. 그 주나라도 술을 많이 먹었는지 오래 못 버티는데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나라를 세운 조선의 나라 이름이 진입니다. 진. 이게 새벽 진자잖아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뭐예요? 뜻이 새벽이란 뜻입니다. 그죠? 신선한 아침이니까 새벽이란 뜻이에요. 근데 새벽 진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새벽 단자도 있죠. 그래서 그 이성계의 이름이 이단이에요. 그죠? 새벽 단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는 이성계의 홍가 그 삼봉 그 정도전이가 그 임금의 이름하고 자를 새로 지어서 올립니다. 에? 호하고 자를. 그래가지고 그 자가 뭐냐면 분진입니다. 분진. 임금이면서 진나라의 임금이다. 그래가지고 이성계를 위키나 그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진이라는 나라의 임금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거죠, 이성계 태조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곽은 어디로 갔나? 다음 장.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핵심이 뭐냐면 이게 전국입니다. 춘추 전국. 아까 거는 춘추 시대 때에 그렇게 나라가 많은데 전국 시대 때는 이제 패권을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8개인가 9개로 줄어듭니다. 모든 나라가. 근데 요 가운데에 있는 흰색이 주나라가 이렇게 찌그러드는 겁니다. 주나라는 그때 낙양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낙양 말고 서안에 누가 있었냐? 한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가. 이 한자가 큰 한자, 우리 한자예요. 이게 원래 아까 진자에서 그 새벽 진자에서 나라가 그 진나라도 금방 망합니다. 이게 원래 한씨인데 그 조씨하고 위씨하고 한씨로 다시 삼진이 분할이 됩니다. 삼가가 분할에다가 그래서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가 분진이라고 하는데 진나라가 세 나라로 조선이 세 나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주나라를 끼어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헌원자선을 업어 키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씨. 우리 단군과 기자의 자손들이 헌원자손, 가장 귀하다고 하는 황제 헌원의 자손, 그게 주나라거든요. 주나라를 우리가 업어 키웠다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쉽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총론을 보면 택리집. 그 이자가 그 이중환의 저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국 밖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거는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핵이에요, 핵. 그죠? 핵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주나라가 중국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태원에 있었으니까 조선이 우공이, 그러니까 하우죠. 하우시의 우공이 무임금이 성을 줄 때는 참여하지 못했으니 그냥 동국 백성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근데 기자의 자손이 손우씨가 되고 고구려는 고씨가 되고 신라에서는 박석김이 되고 그 다음에 가락국에서도 김씨가 되고 모두 임금으로서 자기네 성을 스스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죠. 그죠? 기자는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 모든 왕성 모두 다 귀한 종족인데 모든 귀한 그 왕성 중에서 최고가 어디냐? 선우씨가 이제 네? 그게 그 기자의 자손의 왕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우씨가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서경의 하우씨 하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는 구주를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 구주 다스리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홍수 치수 작업이었다. 이제 치수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제후들한테 그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성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성을 보면 기, 연, 청, 서, 양, 형, 예, 양, 옥인데 그럼 조선은 어디냐? 형이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세 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주한씨 또는 상당한씨라고 부르는데 상당이 바로 태원 밑에가 상당입니다. 거기가 진주이라고 그래가지고 진나라가 도읍을 했던 자리예요. 태원 바로 밑에, 통 밑에. 그게 제 상당이라는 지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청주로 조선시대 때 사천성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청주 성도가 지금의 그 청주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태원은 과연 진정한 그 정통 그 기자의 자손답게 돈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태원은 그대로. 그 다음에 행주도 좀 내려왔어요. 남평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평양이 원래 지금 이름이 행주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그게 남평양 성이에요. 여기까지 성에 대한 것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중국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황제 헌원 자손을 업어 키웠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자의 성은 공이 아니다. 공자의 성은 자이고 성인 씨가 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성공씨라고 합니다. 자성공씨. 좀 어려운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 기자의 조카가 송민공입니다. 그래서 그 송민공이 송미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송나라를 그 주나라한테서 공작을 받으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송이라는 성을 시작을 하는데 그 송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아버지가 공부가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는 자가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양 애들은 그냥 공부 미스터 공부 그럽니다. 네? 펑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 시작은 수민금한테 시작이 됐다 이거죠. 자성도. 그러니까 기자의 성은 순임금이 줬다라고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순임금.
그 다음 이제 하늘 사만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선덕여왕 아시죠? 선덕여왕의 그 장지가 황산입니다. 그건 저기 삼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구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한을 보면 일본도 들어가고 중화도 들어가고 오월도 들어가고 탕라도 들어가고 문유도 들어가고 말갈, 단국, 거란, 여진, 예맹 이게 각각의 해석을 하면 당이 되고 백제가 되고 여진, 고구려 뭐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무임금 때 구주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대칭하면 구한이 되는 겁니다. 모든 땅 다 한시야. 천하가 다 한시야. 천하가 다 한시인데 그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황제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장률상가 누구죠? 황룡사를 그 제창을 한 게 그 태종 무열왕한테 했습니다. 태종 무열왕한테 하고 그때 시작을 해서 신라 선덕여왕 때 14년에 완성을 하는데 구한을 다 제패를 해서 황제가 되는 용이 되자. 근데 누를 황자가 아니라 황제 한자예요. 황제 한자. 이때 제국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태종 무열왕서부터 선덕여왕 때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잡았던 고기가 놓쳐가지고 나중에 왕건이 삼한을 통일을 하죠. 구한을 통일을 한다고. 정리된 삼한을 통일을 해. 그게 이제 전 아시아 대륙을 다 통일을 하는 왕건의 고려가 됩니다. 다음. 영절은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5분 안에 끝내야 되죠. 계속해도 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아까 그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경인데 여기가 남경시인데 여기 잘 보시면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 그 다음에 이제 절강인데 절강이 뭐냐면 절강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소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항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소흥은 요 밑에 있습니다. 소흥. 예? 소흥, 항주, 소주, 남경. 예? 요 네 군데만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심청이의 임당수를 얘기를 합니다. 임당수는 시작이 무산이나 여기 무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무산이 어디냐면 그 양자강의 장강의 그 사천성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의창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형주 남형주가 있습니다. 네? 형문. 거기가 무산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정우의 이제 소상팔경을 다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오산을 지나서 소흥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인당수라고 하는데 인당수는 자료를 찾아보면 전당강입니다. 전당강이 나중에 이게 갈지자를 그린다 그래가지고 절강입니다. 네? 갈지자를 그린다 그래서 지강이라고도 하고 전당강이 그 절강입니다. 그래서 이 소산강, 오산 뭐 이렇게 인당수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 범피중류라고 해서 이 범피중류는 우리 판소리에 네 군데에 다 들어가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핵심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장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고향 노래다 이거죠. 다음.
그래서 아까 최영 장군 얘기했듯이 정몽주도 고려 말 때 최영 장군이 이제 섭렵한 소주를 소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소대를 고소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수에가 있죠, 고소대가. 네? 그래서 전라 자수형이 이름이 뭐냐면 지금도 고소대입니다. 전라 자수형,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전라 자수형의 이름이 고소대입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가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고소동이 있습니다. 근데 정몽주가 이제 시차를 나온 거죠. 최영 장군이 다 홍건적을 무찌르고 나서, 그래서 고소대, 소주에 가가지고 고소대라는 시를 씁니다. 그 고소대는 사슴이 뛰놀 정도로 자풀이 많이 났구나. 그래서 쓸쓸하다. 뭐 이렇게 회포를 푼 시를 남겼습니다. 동문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심청이의 심씨가 실제로 조선과 명에서 나눠 가졌습니다. 황후를. 그래서 조선의 세종대왕의 황후가 심씨고요. 그 다음에 성종대왕의 황후 역시 심씨입니다. 그 다음에 명종도 심씨인데, 명나라는 비슷한, 하나 더 많군요. 그래서 역시 명나라는 한시 위주로 가문이 점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의 10대, 11대, 12대, 그 다음에 17대는 심씨가 황후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몇 개 안 되는데, 18개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이게 이제 삼별초까지 가는 김에 갑시다. 다음에 하면 이거요? 세우 시간이 6시간. 빨리 넘겨보세요. 그럼 빨리. 6시간. 맨 처음에 오구데이 대항. 계속 클릭하세요. 이게 원고가 중국을 먹는 그런 순서인데요. 딱 세 개만 설명할게요. 양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양이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강한데요. 강화가 아까 원종과 쿠빌라이의 미략을 통해서, 미략을 통해서 강화에서 천도를 합니다. 도로 개경으로 도로백을 하니까 이쪽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고려군이 빠지니까. 그래서 양양이 무너지면서 이쪽으로 저기로 가거든요. 항주로. 항주가 이만인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진도가 되겠습니다. 진도 김해 진도가 되고요. 이쪽으로 삼별초도 옮기죠. 삼별초도 진도로 갔다가 1271년에 망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탐나로 갔는데 여기가 애월읍입니다. 탐나에 제주도 애월읍 애산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남송이 맨 처음에는 이제 고려군을 쫓아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하다가 고려군이 또 깨지고, 그 다음에 제주로 갔다가 또 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남송이 아예 몰락하는 그런 순서도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그래도 양양을 어떻게 힘들었냐면, 강화가 40년 동안 무사 태평했잖아요. 고려의 강화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송나라의 양양성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가장 큰 공성전인데, 6년 동안 쿠빌라이의
몽골군이 세계 최강의 몽골군이 6년 동안 부수지를 못했대요. 근데 고려군이 빠지고 나서 한 방에 무너졌죠. 그게 이제 양양입니다. 호국성 한수부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강릉이라고 하는, 지금도 지명이 강릉 지명이 있습니다. 이 형주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이 여기에요. 흥덕이 이제 고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목으로 넘어가면 나주목입니다. 지금은 전주목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한반도에 잘못 그려놓은 거고, 세종실록 시리즈를 보면 흥덕은, 고창은 나주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왔냐면 장가계인데, 이 위치가 장가계가 누가 와? 장량이 내려왔다 그래서 장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최고 충신이 장량이었는데, 이 한나라가 진나라한테, 진시황한테 나라를 뺏기자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서 그 복수의 암살을 시도를 했는데 암살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방한테 가가지고 진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 이제 장량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 원수를 갚았으니 토사구팽을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떠난 데가 이 장가계입니다. 그래서 장량이 가서 장씨 집안을 일으켰다, 나라를 일으켰다. 그래서 장가계인데, 그게 흥덕입니다. 그래서 흥덕장씨가 오리지널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진도가 이제 안동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안동입니다. 이게 동쪽을 다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구 경산이 금능이거든요. 남경이 금능이고, 그 우리 역사에도 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령 김씨가 김해 김씨거든요. 여기 그 김해 김씨 계실 것 같은데, 김해 김씨하고 김령 김씨는 항주가 그 조상 땅입니다. 그런 저기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그냥 나옵니다. 여기가 진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웅 있는 데가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소주 있는 대로 이제 전단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언제 그림을 그린 거냐면,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외국인 선교사가, 그 여자가 대차게 양자강을 거꾸로 거슬러서 그 유람을 했는데, 요게 그 백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갈지자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전단강이라고 써 있는데, 요게 내륙으로 다닙니다. 강으로. 그죠? 근데 이게 상해가 새로 지어져서 상해를 거치는데, 원래는 소주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지자를 해서 이게 절강입니다. 전단강이. 예? 이 쉽죠? 김해 김씨는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장씨가, 여기가 소웅이 장씨의 이게 두 개, 그리고 그 강릉까지 세 개 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안동장 씨의 시조가 장정필이라는 분인데, 그 장정필의 그 5대 손이 그 장보고라고 그러나? 자, 절강성 소흥구에서 벼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는 장백익의 아들인데, 장백익이 이게 그 4대 손이고, 장보고가 이제 5대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보고는 그 이름을 호를 궁복이라고 했는데, 이 궁복의 후예가 누구냐면 궁예입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를 줬어요. 저기한테, 신라 왕한테, 경문왕인가?
황후가 됐는데 대대로 이제 황후를 시켜야 되는데 한 번만 해주고 말았거든. 그래가지고 난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 왕손인데 이게 자기 외할아버지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는 천대를 받고 이 왕이 못 되잖아요. 그 궁예가. 그래서 자기는 왕손이지만 그 아버지 성을 버리고 엄마 성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궁예가 중복의 후예다 그래가지고 궁예. 다음. 이게 이제 한송정이라는 시가 고려사에 나오는데 흥덕장씨의 시조 장유가 썼다고 합니다. 이 장유는 원래 그 전라북도 상지령 현재 흥덕의 출신인데 5월에 갔다 옵니다. 5월이 어디예요? 그 절강이 5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삼국 시대 때의 난을 피해서 전쟁 다 끝나고 나서 5월에 숨어 있다가 자기 그 장씨 본거지에 숨어 있다가 소흥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외무 대신 예부 실황을 합니다. 예빈성에서. 예, 그때 이제 광종이 나라를 개국을 하면서 황제국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를 시작을 하고, 과거는 고려 광종이 그 송나라보다 먼저 한 거 아시죠? 40년이나 먼저 했어요. 다음. 그 전에 다시 잊어버렸네. 그 전에 어디에 이 사람이 다시 왔냐면 경포도에, 그러니까 상지령에서 경포도를 놀러 간 겁니다. 강릉을. 그래서 지금 강릉에 가면 흥덕장씨의 비석이라든지 그 기념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그 강릉하고 그 상덕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 고려사를 보면 여기서 그 비파를 하나 던졌는데 강물을 타고 바로 강릉에서 강남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상덕으로 간 거죠. 다음. 장씨 중에서 이제 당나라 때 벼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벼슬했는데 역시 호국성 양조, 양양이죠. 양양에서 태어나서 그 강릉 위쪽이 양양이니까. 그리고 강남과 그 다음에 소주로 자기가 그 관리로 돼서 파견, 자기 장씨 나와바리에 다시 관리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위하냐는 거지. 그죠? 근데 이 풍교야박은 소주에서 소주 한산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놀러 가시면, 소주 항주 놀러 가시면 풍교야박을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왜 고소대하고 한산사. 이거는 신청전에 아주 기본 나와버리죠. 고소성과 한산사. 근데 한산사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산성 달 밝은 밤에. 그것도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예? 한산도. 이게 소주가 섬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불모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끝입니다. 대한제국 군가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그 6.25 전쟁 때 군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충정가라고 하는데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근데 이게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양양이 지명입니다. 여기 지명이에요. 이시조선 500년은 양양하도다. 에? 원창한 게 아니라 양양하도예요. 양양이 그만큼 철옹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그 강하에 그 철옹성이 이시조선을 500년간 지켜왔고 고려의 500년을 지켜왔고, 예?
지금도 대한제국 때도 지켰고 거기에서 무관학교를 거기다가 세웠거든요. 양양에. 그래서 나중에 그 13도 창립을 보면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양주라 그러는데 양주 남양주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양양에서 그 군사기지 군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그러니까 그 무관학교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시흥무관학교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5천년의 역사를 기자 단군서부터 쭉 지켜왔다 이거죠. 그리고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우임금 전부 다 동이족이고 전부 다 태원 중심의 우리 왕검들이었다. 단군 왕검 하듯이 우임금도 왕검이고 요임금도 순임금도 왕검이에요. 그래서 그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사란 것은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이 우리 기자 어른의 기록은 동양에서 최고 권위 있는 책이 서경입니다. 서경. 책의 성경이다 그래서 서경이잖아요. 시경이 있고 서경이 있는데 시경은 노래가 있는 거고 서경은 역사책입니다. 동양에서 최고 오래된 역사책이고 그게 시작이 태호 복귀에서부터 요임금, 황제 뭐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위인들의 조상들의 어록이거든요. 역사책인데 그 서경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기자입니다. 서경의 핵심은 기자예요. 그 정신이 뭐냐면 홍범입니다. 홍범 부주. 그래서 가장 그 아까 얘기했듯이 주나라를 업어 키웠는데 주나라 무왕한테 그 대제학이 돼서 스승이 돼서 기자 어른이 가르쳐준 게 홍범부주입니다. 홍범부주를 대한제국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범 14조 아부경장의 모든 것은 홍범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